네, 영화 디워2, 디워2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개그맨 심영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심영래 씨가 일본의 그 오락게임이죠. 사행성 오락게임인 이 파친코에 수개월째 중독됐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이 심영래 씨가 이 파친코를 직접 하는 그 모습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심영래 씨가 이게 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영래 씨 소식 포함해서요. 다양한 또 저희가 이 소식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 지금 심영래 씨 얘기 좀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 디워2로 지금 막 재기를 꿈꾸고 있잖아요. 심영래 네. 씨가. 근데 일본에서 약간 무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파친코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심영래 씨가 파친코를 하면서 지금 저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기 심영래 씨 모습이랍니다. 네. 저렇게 하면서 어느 40대 제1교포 여성하고 알게 됐는데 그 제1교포 여성이 심영래 씨 매니저하고 싸우는 모습을 네. 옆에 지나가던 다른 제1교포가 목격하고 어. 그 제1교포가 심영래 씨가 지금 이렇게 파친코 결국 도박 아니겠습니까? 예. 심영래 씨가 이렇게 도박을 한단 말인가 깜짝 놀라서 한국에 있는 기자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예. 이게 기사로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게 유 교수님, 심영래 씨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일본에 오랜 기간 머무면서 뭐 문 열 때부터 해갖고 밤 늦게까지 저 빠찌코에 계속 지금 머물고 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교포 여성 김모 씨가 했던 증언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일본에 가서 도박을 한다고 해도 상습 도박죄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 아까 지금 파친코는 일본에서는 보통은 뭐 게임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파친코를 어원을 들어가서 봤더니 일본에서도 400조 정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400조 원이 벌어들이는 도박 게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증언대로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고 또 자주 하고 있다면 상습 도박죄의 여부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심영래 씨는요, 백기종 팀장님. 근데 약간 좀 해명을 달리 하고 있다면서요? 심영래 씨는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네, 그 디워2를 네. 이제 원래 최초에 그 만들었던 영화 디워1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것을 파친코하고 연결을 해서 이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파친코에 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일본에 있으면서 관련자들하고 이 작업에 대한 논의하면서 그다음에 중국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그 와세다 영문학과 출신이고 문화여자 전문 대학을 나온 46세 된 이 김모 씨 이야기에 의하면 네.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상당히 중독된 현상으로 빠친코를 하고 있다. 중독 증세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영래 씨는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거는 처벌을 안 받는 겁니까? 일단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저게 합법적으로 일본은 합법적이죠. 성인의 그 게임, 성인 게임장으로 지금 분류가 등급이 돼 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파친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저 부분이 만약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일본하고는 또 틀리죠. 뭐 사행성 도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아마 저건 좀 논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하재건 평론가님이 예. 심영래 씨는 이게 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예. 파친코를 찾았다 그랬는데요. 이 증언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일행 중 한 명이요. 심영래 씨 일행 중 한 명이 아침에 파친코 문 열기 전에요. 그 예. 영업장 앞에 줄을 서 있다가 예. 심영래 씨가 전날 그 파친코 머신 예.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뭐 문 열기 전부터 줄 서갖고 들어가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에 따르면 네. 파친코 기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조금씩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인기 있는 특정 파친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뭐 줄을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영래 씨가 그 기계에 빠져서 예. 계속해서 그 기계의 자리를 맡아놓다시피 하면서 예. 계속 파친코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심영래 씨는 부인하고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영래 씨가 이른바 이제 빠진 거 중독에 빠진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월 달에도 당시에 일본에서 뭔가 그 도쿄에서 이 빠찌코장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좀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당시에 심영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죠. 디워2 개봉과 동시에 일본의 디워2 빠친코 그걸 갖다 같이 개발해서 해보자고 정말 눈물 날 정도 고맙잖아요. 그 큰 시장에
디오라는 걸 갖고 영화 디오2 개봉할 때 게임도 같이 출시하고 싶어하는 그 일본 분들의 그 마음이 그래서 갔다 온 거죠. 예. 근데 어쨌든 1월 달에 해명한 지금 심영래 씨의 그 목소리인데 지금 어찌됐건 이 증언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거의 심영래 씨가 뭐 거의 중독에 가깝다. 이거는 뭐 그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예. 심영래 씨를 꼭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보통 마약을 수사하기 위해서 하던 사람들 중에서 가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또 그것을 해보다가 자기가 중독이 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마약이라든지 또 알코올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 시작은 게임 출시라고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요, 소매치기범, 절도범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절도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일본에서는 그것이 허용된다고 해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불법적인 도박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8월까지 계속해서 이걸 연습을 해본다는 것은 좀 궁색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심영래 씨 얘기 나왔으니까 한민석 네. 평론가님, 저는 이 심영래 씨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던 개그맨입니까? 이게 네. 보니까 심영래 씨가 한때는 이 세종대왕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예. 꼽혔던 적이 그렇죠. 있었다면서요. 심영래 씨가 과거에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었고 예. 옛날에 100만 관객을 동원하면 최고 히트였던 그 시절에 심영래 씨가 영구와 땡칠에 이런 거 만들면 의뢰이 100만씩 동원하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였고 디오 때도 사실 영화의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심영래 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700만, 800만까지도 그 영화를 받았던 그러한 국민적인 성원을 받았으면 조금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예. 자신의 사생활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저번에도 뭐 강원랜드 출입 관련해서 한번 좀 구설수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요번에도 파친코 출입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으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영래 씨가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영래 씨 좀 소식을 짚어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자, 홍상수, 김민희 이 불륜 스캔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면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보다 하루 먼저 귀국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백희종 팀장님, 이 네. 홍상수 감독이 지금 김민희 씨가 7월 17일 날 네. 들어왔고 네. 이 홍상수 감독은 하루 전날 지금 한국에 16일. 들어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홍상수 감독은 이제 관련 그 전언에 따르면 7월 16일 날 아마 굉장히 조용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김민희 씨는 7월 17일 날 들어왔는데 하루 차이로요? 김민희 씨를 그 집중 취재하는 각종 매체들의 전언에 의하면 네. 사실 그 한남동 자택에 전혀 생활 흔적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복을 계속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또 하나는 김민희 씨가 자주 타고 다니는 그 자가용이 있습니다. 네. 그 자가용도 출국 전에는 있었는데 출국 이후에는 지금 같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네. 관련 매체 기자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홍상수 감독과 하루 차이로 들어왔는데 두 분이 한 장소에 지금 있는 걸로 네.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뭐 이게 7월에는 뭐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장면도 뭐 포착이 됐었다고 하는데 예. 홍상수, 김민희 이 두 사람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비밀리에 하루 차이로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한국에 그럼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왜 그럼 한국을 찾은 걸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놀랍죠. 네. 그 국내 여론이 너무나 흉흉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유럽에 머물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측이 있었는데 왜 한국으로 또 하루차 시간을 두고 이렇게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뭔가 한국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뭐 또 여러 가지 신변 정리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한국에 왔어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네. 여전히 사적인 부분으로는 남들한테 공개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잠깐 들어와서 뭔가 휴식 내지는
정리 같은 것을 했다가 아. 바로 출국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홍상수 감독은 로카르노 영화제 때문에 바로 또 지금 유럽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김민희 씨도 지금 캐나다에서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다시 출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유 교수님 말씀. 어쨌거나 한국인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유럽에 머물 수 있는 것, 외국에 머물 수 있는 것도 3개월 안쪽입니다. 더 머물 수가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더 외국에 체류를 한다면 비자가 없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든지 해야지 지금 계속 외국에 머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김민희 씨가요, 이 광고업계에서요, 이 불륜 이설이 터졌기 때문이겠죠. 뭔가 이게 블랙리스트에 좀 올랐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좀 목소리를 하나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활동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이미 광고 업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 같은 존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아마 김민희 씨는 배우 경력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이 예. 김민희 씨가요, 뭐 광고, 화장품 업체로부터 뭐 광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 예. 놓이게 됐습니까? 어떤 저 어느 외국계 그 화장품 회사 모델을 하다가 요번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에 위약금 요구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금액은 알려진 게 이제 있습니까?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나 수억 대라고 그 정도로 알려졌고 네. 이게 이제 좀 더 일찍 터졌으면 원래 계약금 대비 몇 배까지 더 물어줄 수도 있었는데 네. 거의 계약 해지 기간 직전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애초에 받았던 계약금을 그대로 물어주는 것으로 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화장품 업체는 손해를 봤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2015년 작년 8월 달에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미지 관련한 타격이 결국 매출의 급감이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억 원의 이약금을 물어줬고요. 이제 또 한 곳에서는 지금 계약 만료가 2개월 남았는데 네. 이곳에서는 이제 분쟁이 아마 휘말리게 되면 제품에도 타격이 온다. 그래서 2개월 남았지만 이약금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기존에 지불했던 그 지불 그걸로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씨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훔친차로 뺑소니. 15km 광란의 질주인데요. 이 부산에서요. 백희종 팀장님 네. 20대가 엄청난 뭐 또 이 도주국을 펼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6월 27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서울 그 마트에서 양천구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마트에 있는 디마스 벤이라는 차량을 훔쳐 타고 네. 부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결국 추돌 사고를 내는데 네. 뭐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오후 7시 반에 이 사건이 터지죠. 네. 그런데 역주행을 15km 하고 저 그다음에- 보세요. 저 네네. 도주하는 모습이군요. 네, 바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부산. 예. 그리고 이제 19차례나 신호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예. 도주를 하고 프라이드 차량을 또 추돌을 하고. 역주행하고 뭐 난리였다면서요. 그렇게 예. 해서 결국 이제 절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뺑소니 특가법으로 잡혀서 구속이 된 사건인데 예. 아마 지금 이 교통사고 관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게 줄어드는가 했더니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 지금 도주하는 게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네, 뭐 불법 유턴에 중앙선 침범에 네, 신호 위반에. 역주행에 네, 예, 총 거의- 19차례 교통 신호를 위반했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에 진로 막고 있는 순찰차까지 박았습니다. 근데 15km를 달아났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거의 헐리우드 영화 수준의 추격전이 그러게요. 펼쳐졌는데 네. 우리가 미국 해외 토픽 보면 도로에서 도망가고 경찰하고 추격전하는 영상이 종종 나오는데 미국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지금 이 추격전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고 네. 20대 청년이 자기가 아르바이트 일하는 주위집 차를 훔쳐다가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네. 무슨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네. 그걸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아찔한 도주국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안타까워요, 백 팀장님. 그렇습니다. 부산에서요. 지금 오늘 또 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또 4명이 사망했다면서요. 네, 오후 12시 25분에 SUV 산타페 차량에 한 일행 4명이 타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트레일러를 예. 추돌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트레일러에 추돌을 했는데 현장에서 일간 아이고. 3명이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좀 할머니가 한 분이 사신 걸로, 생존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는 65세였거든요. 네. 지금 지금 저런 네. 상황이군요. 저 그렇습니다. 산타페 차량. 어휴, 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 트레일러가 사실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65세 된 분, 이 할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실려 가셔서 중태라고 하지만 치료 중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 봐요. 근데 네. 나머지 세 분은 현장에서 사망을 하신. 이게 안타까운 게요. 저 산타페에 타고 있던 저 운전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태에 네, 빠져 중태. 있고 저기 차에 타고 있던 그 운전자의 60대 아내, 예. 30대 딸, 그리고 3살, 2개월 된 손자. 외손주. 예. 이 4명이 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예. 저기 자동차가 부서진 모습을 보니까 거의 서 있는 차량을 향해서 그대로 감속하지 않고 돌진한 것 같은 예. 그런 양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 저게 자동차 차량의 이상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운전 중에 뭔가 어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처참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게요. 부산에서 참 계속 좀 안 좋은 그렇습니다. 사건이 터져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게 알몸의 수명 우위 40대 바바리 맨이 아닙니다. 바바리 우먼입니다. 이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천 문학 경기장 야구장에서 있었다는 일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 바바리 맨인 줄 알고 눈을 몇 번 닦고 봤는데 바바리 바바리 우먼이었습니다. 예.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이었죠. 인천 SK 행복드림 야구장에서 한 야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40대 여성이 차량 보닛에 올라가서 알몸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바리 우먼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앞두고 기아 팬이었던 모양이에요. 저 여성이. 예. 43살 된 여성인데. 그래서 엄청난 팬이었다고 하고 네. 기아 경기가 있을 때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알몸을 보여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네. 비를 맞아서 내 몸을 이렇게 옷을 벗고 닦고 있는 중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등장을 해서 네.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 뿐이다. 네. 내 알몸을 일부러 보여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근데 그렇게 옷을 벗고서 우위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를 맞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예. 사실 그날 비는 오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차 위에 올라가서 투명 우의를 입고 있다. 그것마저도 벗어 제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조금 이 여성분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그래서 공연 음란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다면서요. 이 공연 여성은. 음란죄로 입건했는데 43세 된 이 여성은 예. 이제 대구에 현재 주거지가 대구시인데 집은 대구고요. 기아에 아마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아 그 야구 강팬인데 기아 시합만 있으면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날은 비도 오지 않았는데 비에 젖은 몸을 닦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하도 이상해서 바바리 맨은 많은데 바바리 우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병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지극히 평범한 가정 주부였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도되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여성, 43살 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자, 참, 바바리 우먼, 참 특이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숙자의 4억 5천만 원의 비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그 예. 4억, 노숙자가 예. 지금 거의 4억 5천만 원 정도의 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분실했다가 이제 찾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이게요,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좀 비밀이 풀린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금 2억 5천, 수표 2장에서 총 4억 5천인데, 네. 이분이 이 돈을,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머슴살이도 하고, 제재소에서 일도 하고 하다가, 최근에 한 15년 전부터는 성인용품을 띄어다가, 항상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한 푼 한 푼 모으고 또 돈을 거의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은 건물 옥상에서 자고 식사는 어디 복지시설 이런 데서 때우고 이러면서 번 돈을 모두 모아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 4억 5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인용품을 팔아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그럼 번 거예요, 이 노숙자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좀 싸게 성인용품을 산 뒤에 남대문 시장에서 싸게 사서. 그 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각지에서 비싸게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판 돈을 말씀처럼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서
은행도 안 가요. 이 사람은. 아, 그냥 그래요? 계속 현금을 모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큰 돈이 되면 은행 가서 잠시 수표 바꿨다가 다시 현금 바꿨다가 아무도 믿지 않고 본인이 다 들고 다녔던 것이죠. 네. 근데 뭐 이 노숙자 같은 경우는 뭐 강박증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뭐 이 현금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수표로 바꿔주려고 하면 그거 싫다 그러고 뭐 그런 강박증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남을 믿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도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맡겨두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으로 인출이 돼서 돈을 다 잃을 것이라는 이런 강박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노숙인이 2억 5천에다가 수표 1억 원짜리 4억 5천을 몸에 지니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 토픽감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찰은 이렇게 돈을 찾았지만 그냥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서 결국 지문 채집을 해서 지문 채취를 해서 그다음에 형수와 서울에 있는 42세 된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네. 아들과 형수가 왔는데도 나 집에 가기 싫고 내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강력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아들의 설득으로 아들이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네. 치매 증세도 있으시고 또 4억 5천만 원을 버시느라고 수십 년간 고생을 하셨으니까 네. 그 요양시설에 보내지 말고 아들이 잘 좀 치료해드리고 편안하게 모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계속 지금 뭐 아들하고 힘들게 연락은 됐는데 예. 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자기는 아들한테 안 가겠다. 예. 그렇게 계속 뭐 거부를 하고 있다고 예.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이 돈에 대한 집착, 강박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아들마저도 내 돈을 뺏으려고 달려드는 어떤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강박증에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댁에 계시다가 다시 가출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집안에 현찰이 있으면 현찰도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난감한데 그렇다고 또 현찰을 옆에 안 두자니 이분이 굉장히 계속해서 그럼 내 돈 어딨냐고 계속 이제 아들을 채근하고 하면 네. 집안 공기도 안 좋아질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집안에 냉장고나 이런 데다가 현찰을 좀 쌓아놓고 이분이 보실 수 있게 한 다음에 절대로 들고 나가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분이 그래도 현찰 곁에서 조금 마음의 안식을 얻고 예. 집안에 좀 계시지 않을까 네. 궁여지책으로 좀 그런 생각이라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다음 주제인가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자, 다음 주제. 폭염버스. 정말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이죠. 폭염버스 방치남아 애타는 의식불명 5일째인데, 유 교수님, 아직 네. 그 아이가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요? 네, 아직까지 아이는 계속 의식이 안 깨어나고 네.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유치원에서 다른 문제점까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차량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유치원 차량에 어떤 시설을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설비를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썬팅을 강하게 해서 안이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차량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썬팅된 모습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저 25인승 버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백 팀장님. 네. 저 보세요. 썬팅을 저렇게 진하게 하니 저게 보이겠냐고요. 저 아이가 있는 게. 그럼요. 예.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소위 말하면 가시 투과율이라 그래서 이제 압유리는 80%, 70% 이상, 그 다음에 염유리는 40% 이상 가시 투과율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정도 같으면 밖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51세 된 이 셔틀버스 기사분이 사실 9시 10분경에 아이들이 다 내린 다음에 세차를 30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세차할 때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모든 창문을 다 닫고 했는데 만약에 저게 썬팅이 안 돼 있었으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발견이 아이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구조해 낼 수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9명의 아이를 다 헤아렸어야죠. 그런데 아이가 가다가 2분 정도 거리에서 옆으로 바닥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의자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보이는 아이들만 데리고 들어갔고 네. 또 원장이나 당번 교사도 이것을 아이가 9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헤아려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버스 기사가 오후 4시 40분경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인재 중에 인재인데 2013년도 3월 달에 세림이 그 통학버스에 치여서 죽었잖아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네네.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정치권이고 관련 부서 교육부 다 그랬는데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법을 강화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이 아이 안타까우면 그러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의 한번 좀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혹시 의식은 찾았나요? 아직까지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라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기본이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내리면은 애들이니까 뭐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보니까 그 검은 그 시트를 싹 발라놔갖고 밖에도 못 보게 안에도 못 보게 해놓고 안에도 부럽겠는데 그러니까 백 팀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참 황당한 것이요. 30분 동안 저 기사가요. 그 애들 다 내려놓은 다음에 저 4살짜리 아이는 저기 차에 타고 있는데 30분 정도 세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이가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가 게 안 돼요. 보통 이 아이들이 타는 통학버스에는요. 그렇게 예. 관리 교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현행 법에. 그리고 그 관리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버스는 색깔을 뭐로 한다. 노란색으로 한다. 뒤에는 어떤 범퍼를 한다. 위에는 불을 뭘 단다. 정확하게 그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선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 법은 따로 지금도요. 국회 안에는 이 관련된 법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19대 때, 18대 때, 제가 있었던 18대 때도요, 여기에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많이 제한되고 있고, 통과는 되지 않고 계속 제한되고 있고, 네. 현행법도 잘 되어 있는데, 네. 법 따로, 현실 따로,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법은 절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어이가 없는데요. 자, 이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 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운전기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너무 애기한테 미안하고 부모님께 미안하고 해가지고 애들 이론 파악을 제대로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너무 후회스럽고. 자, 지금 운전기사 목소리 들어봤는데 화재근 평론가님 지금 네. 뭐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아이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의식불명이 계속되고 그리고 있다네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차량을 왜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렇게 썬팅을 해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게 뭐 아이들이 햇살을 싫어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변명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지고 차량 내부 구조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안에 이제 카시트 같은 걸 설치하게끔 현행법상 돼 있는데 그런 걸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걸 설치를 하지 않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결국 까맣게 칠을 해놓고 네. 아이가 그 안에 있어도 우리 밖에 있는 어른들이 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네,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운전 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예. 학부형들이 아이들, 뭐 4세, 3세 아이들이 햇빛이 쬐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덥고 그다음에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썬팅을 한다는 이런 주장들을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커튼을 치면 됩니다. 아,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썬팅 할 필요 없고요. 커튼을 칩니다. 아이들이 탈 때는 커튼을 네, 쳐놓습니다. 그럼 햇빛이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커튼을 반드시 열어놓도록 네. 조치를 합니다. 네. 매뉴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일어나는 이 사고가 전혀 안 일어나죠. 왜? 커튼을 젖혀놓기 위해서 이제 네.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커튼을 젖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다 다니면서 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남아있는 그러게요.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 정말 지극히 간단한 부분으로 좀 전용을 해서 네.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유 교수님 하나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광주에서요, 2달 전에도 이 5살짜리 아이가 이 통학버스에 뭐 몇 시간 갇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뭐 관계자들이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아이는 스스로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왔었습니다. 네. 다행히. 그런데 관계기관인 광주 북구청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어린이집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만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요? 과태료 50만 원에 이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중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솜방망이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아, 당연하죠. 하여튼 확실한 좀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요. 다양한 좀 사회 이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을 하셨으니까 네. 그 요양시설에 보내지 말고 아들이 잘 좀 치료해드리고 편안하게 모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계속 지금 뭐 아들하고 힘들게 연락은 됐는데 예. 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자기는 아들한테 안 가겠다. 예. 그렇게 계속 뭐 거부를 하고 있다고 예.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이 돈에 대한 집착, 강박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아들마저도 내 돈을 뺏으려고 달려드는 어떤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강박증에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댁에 계시다가 다시 가출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집안에 현찰이 있으면 현찰도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난감한데 그렇다고 또 현찰을 옆에 안 두자니 이분이 굉장히 계속해서 그럼 내 돈 어딨냐고 계속 이제 아들을 채근하고 하면 네. 집안 공기도 안 좋아질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집안에 냉장고나 이런 데다가 현찰을 좀 쌓아놓고 이분이 보실 수 있게 한 다음에 절대로 들고 나가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분이 그래도 현찰 곁에서 조금 마음의 안식을 얻고 예. 집안에 좀 계시지 않을까 네. 궁여지책으로 좀 그런 생각이라도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자, 다음 주제. 폭염버스. 아, 정말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이죠. 폭염버스 방치 남아 애타는 의식불명 5일째인데, 아, 유 교수님, 아직 네. 그 아이가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요? 네, 아직까지 아이는 계속 의식이 안 깨어나고 네.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유치원에서 다른 문제점까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차량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유치원 차량에 어떤 시설을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설비를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썬팅을 강하게 해서 안이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차량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썬팅된 모습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저 25인승 버스였잖아요, 백 팀장님. 네. 저 보세요. 썬팅을 저렇게 진하게 하니 저게 보이겠냐고요. 저 아이가 있는 게. 그럼요. 예.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소위 말하면 가시 투과율이라 그래서 이제 압유리는 80%, 70% 이상, 그 다음에 염유리는 40% 이상 가시 투과율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정도 같으면 밖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51세 된 이 셔틀버스 기사분이 사실 9시 10분경에 아이들이 다 내린 다음에 세차를 30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세차할 때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모든 창문을 다 닫고 했는데 만약에 저게 썬팅이 안 돼 있었으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발견이 아이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구조해 낼 수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9명의 아이를 다 헤아렸어야죠. 그런데 아이가 가다가 2분 정도 거리에서 옆으로 바닥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의자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보이는 아이들만 데리고 들어갔고 네. 또 원장이나 당번 교사도 이것을 아이가 9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헤아려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버스 기사가 오후 4시 40분경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이건 인재 중에 인재인데 2013년도 3월 달에 세림이 그 통학버스에 치여서 죽었잖아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네네.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정치권이고 관련 부서 교육부 다 그랬는데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법을 강화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이 아이의 안타까움을 그러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의 한번 좀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혹시 의식은 찾았나요? 아직까지는 고비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라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기본이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내리면은 애들이니까 뭐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보니까 그 검은 그 시트를 싹 발라놔갖고 밖에도 못 보게 안에도 못 보게 해놓고 안에도 부럽겠는데 그러니까 백 팀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참 황당한 것이요. 30분 동안 저 기사가요. 그 애들 다 내려놓은 다음에 저 4살짜리 아이는 저기 차에 타고 있는데 30분 정도 세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이가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가 게 안 돼요. 보통 이 아이들이 타는 통학버스에는요. 그렇게, 예. 관리 교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현행 법에. 그리고 그 관리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버스는 색깔을 뭐로 한다. 노란색으로 한다. 뒤에는 어떤 범퍼를 한다. 위에는 불을 뭘 단다. 정확하게 그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 법은 따로 지금도요. 국회 안에는 이 관련된 법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19대 때, 18대 때, 제가 있었던 18대 때도요. 네, 영화 디워2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개그맨 심영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심영래 씨가 일본의 그 오락게임이죠. 사행성 오락게임인 이 파친코에 수개월째 중독됐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이 심영래 씨가 이 파친코를 직접 하는 그 모습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심영래 씨가 이게 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영래 씨 소식 포함해서요. 다양한 또 저희가 이 소식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 지금 심영래 씨 얘기 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예. 디워2로 지금 막 재기를 꿈꾸고 있잖아요. 심영래 예. 씨가. 근데 일본에서 약간 무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파친코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심영래 씨가 파친코를 하면서 지금 저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기 심영래 씨 모습이랍니다. 네. 저렇게 하면서 어느 40대 제일교포 여성하고 알게 됐는데 그 제일교포 여성이 심영래 씨 매니저하고 싸우는 모습을 네. 옆에 지나가던 다른 제일교포가 목격하고 그 제일교포가 심영래 씨가 지금 이렇게 파친코 결국 도박 아니겠습니까? 예. 심영래 씨가 이렇게 도박을 한단 말인가 깜짝 놀라서 한국에 있는 기자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예. 이게 기사로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게 유 교수님, 심영래 씨가요, 굉장히 상습적으로 일본에 오랜 기간 머무면서 뭐 문 열 때부터 해갖고 밤 늦게까지 저 빠찌코에 계속 지금 머물고 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교포 여성 김모 씨가 했던 증언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일본에 가서 도박을 한다고 해도 상습 도박죄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 아까 지금 파친코는 일본에서는 보통은 뭐 게임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파친코를 어원을 들어가서 봤더니 일본에서도 400조 정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400조 억 원이 벌어들이는 도박 게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증언대로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고 또 자주 하고 있다면 상습 도박죄의 여부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심영래 씨는요, 백기종 팀장님. 근데 약간 좀 해명을 달리 하고 있다면서요? 심영래 씨는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네, 그 디워2를 네. 이제 원래 최초에 그 만들었던 영화 디워1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것을 파친코하고 연결을 해서 이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파친코에 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일본에 있으면서 관련자들하고 이 작업에 대한 논의하면서 그다음에 중국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그 와세다 영문학과 출신이고 문화여자 전문 대학을 나온 46세 된 이 김모 씨 이야기에 의하면 네.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상당히 중독된 현상으로 파친코를 하고 있다. 중독 증세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영래 씨는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거는 처벌을 안 받는 겁니까? 일단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저게 합법적으로 일본은 합법적이죠. 성인의 그 게임, 성인 게임장으로 지금 분류가 등급이 돼 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파친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저 부분이 만약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일본하고는 또 틀리죠. 뭐 사행성 도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아마 저건 좀 논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하재건 평론가님이 예. 심영래 씨는 이게 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예. 파친코를 찾았다 그랬는데요. 이 증언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일행 중 한 명이요. 심영래 씨 일행 중 한 명이 아침에 파친코 문 열기 전에요. 그 예. 영업장 앞에 줄을 서 있다가 예. 심영래 씨가 전날 그 파친코 머신 예.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문 열기 전부터 줄 서갖고 들어가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에 따르면 네. 파친코 기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조금씩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인기 있는 특정 파친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뭐 줄을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영래 씨가 그 기계에 빠져서 예. 계속해서 그 기계의 자리를 맡아놓다시피 하면서 예. 계속 파친코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심영래 씨는 부인하고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영래 씨가 이른바 이제 빠진 거 중독에 빠진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월 달에도 당시에 일본에서 뭔가 그 도쿄에서 이 빠찌코장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좀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당시에 심영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죠. 디오2 개봉과 동시에 일본의 디오2 빠진코 그걸 갖다 같이 개발해서 해보자고. 김민희 씨가요, 이 광고업계에서요, 이 불륜 이설이 터졌기 때문이겠죠. 뭔가 이게 블랙리스트에 좀 올랐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좀 목소리를 하나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활동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이미 광고 업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 같은 존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아마 김민희 씨는 배우 경력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이 네. 김민희 씨가요, 뭐 광고, 화장품 업체로부터 뭐 광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에 예. 놓이게 됐습니까? 어떤 저 어느 외국계 그 화장품 회사 모델을 하다가 요번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에 위약금 요구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금액은 알려진 게 이제 있습니까?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수억 대라고 그 정도로 알려졌고 네. 이게 이제 좀 더 일찍 터졌으면 원래 계약금 대비 몇 배까지 더 물어줄 수도 있었는데 네. 거의 계약 해지 기간 직전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애초에 받았던 계약금을 그대로 물어주는 것으로 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화장품 업체는 손해를 봤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2015년 작년 8월 달에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미지 관련한 타격이 결국 매출의 급감이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줬고요. 이제 또 한 곳에서는 지금 계약 만료가 2개월 남았는데 네. 이곳에서는 이제 분쟁이 아마 휘말리게 되면 제품에도 타격이 온다. 그래서 2개월 남았지만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기존에 지불했던 그 지불 그걸로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씨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훔친차로 뺑소니. 15km 광란의 질주인데요. 이 부산에서요. 백희종 팀장님 네. 20대가 엄청난 뭐 또 이 도주국을 펼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6월 27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서울 그 마트에서 양천구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마트에 있는 디마스 벤이라는 차량을 훔쳐 타고 네. 부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국 추돌 사고를 내는데 네. 뭐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오후 7시 반에 이 사건이 터지죠. 네. 그런데 역주행을 15km를 하고 저 그다음에- 보세요. 저 네네. 도주하는 모습이군요. 네, 바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부산. 예. 그리고 이제 19차례나 신호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예. 도주를 하고 프라이드 차량을 또 추돌을 하고. 역주행하고 뭐 난리였다면서요. 그렇게 예. 해서 결국 이제 절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뺑소니 특가법으로 잡혀서 구속이 된 사건인데 예. 아마 지금 이 교통사고 관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게 줄어드는가 했더니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 지금 도주하는 게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네, 뭐 불법 유턴에 중앙선 침범에 네, 신호 위반에. 역주행에 네, 예, 총 거의- 19차례 교통 신호를 위반했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에 진로 막고 있는 순찰차까지 박았습니다. 근데 15km를 달아났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거의 헐리우드 영화 수준의 추격전이 그러게요. 펼쳐졌는데 네. 우리가 미국 해외 토픽 보면 도로에서 도망가고 경찰하고 추격전하는 영상이 종종 나오는데 미국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지금 이 추격전이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고 네. 20대 청년이 자기가 아르바이트 일하는 주위집 차를 훔쳐다가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네. 무슨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네. 그걸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아찔한 도주국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안타까워요, 백 팀장님. 그렇습니다. 부산에서요. 지금 오늘 또 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또 4명이 사망했다면서요. 네, 오후 12시 25분에 SUV 산타페 차량에 한 일행 4명이 타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트레일러를 이제 예. 추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트레일러에 추돌을 했는데 현장에서 세 분이 일간 아이고. 세 명이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좀 할머니가 한 분이 사신 걸로 생존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는 65세였거든요. 네. 할아버지. 지금 저런 네. 상황이군요. 저 그렇습니다. 산타페 차량. 어휴, 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 트레일러가 사실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65세 된 분, 이 할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실려 가셔서 중태라고 하지만 치료 중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 봐요. 근데 네. 나머지 세 분은 현장에서 사망을 하신. 이게 안타까운 게요. 저 산타페에 타고 있던 저 운전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태에 네, 빠져 중태. 있고 저기 차에 타고 있던 그 운전자의 60대 아내, 예. 30대 딸, 그리고 3살, 2개월 된 손자. 외손주. 예. 이 4명이 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예. 저기 자동차가 부서진 모습을 보니까 거의 서 있는 차량을 향해서 그대로 감속하지 않고 돌진한 것 같은 예. 그런 양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 저게 자동차 차량의 이상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운전 중에 뭔가 어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처참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게요. 부산에서 참 계속 좀 안 좋은 그렇습니다. 사건이 터져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예. 알몸의 투명 우이 40대 바바리 맨이 아닙니다. 바바리 우먼입니다. 이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천 문학 경기장 야구장에서 있었다는 일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 바바리 맨인 줄 알고 눈을 몇 번 닦고 봤는데 바바리 바바리 우먼이었습니다. 우먼이었습니다. 예.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이었죠. 인천 SK 행복드림 야구장에서 한 야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40대 여성이 차량 보닛에 올라가서 알몸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바리 우먼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앞두고 기아 팬이었던 모양이에요. 저 여성이. 예. 43살 된 여성인데. 예, 그 엄청난 팬이었다고 하고 네. 기아 경기가 있을 때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알몸을 보여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네. 비를 맞아서 내 몸을 이렇게 옷을 벗고 닦고 있는 중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등장을 해서 네.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 뿐이다. 네. 내 알몸을 일부러 보여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근데 그렇게 옷을 벗고서 우의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를 맞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예. 사실 그날 비는 오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차 위에 올라가서 투명 우의를 입고 있다. 그것마저도 벗어 제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조금 이 여성분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그래서 공연 음란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다면서요. 이 공연 여성은. 음란죄로 입건했는데 43세 된 이 여성은 예. 이제 대구에 현재 주거지가 대구시인데 집은 대구고요. 기아에 아마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아 그 야구 강팬인데 기아 시합만 있으면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날은 비도 오지 않았는데 비에 젖은 몸을 닦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하도 이상해서 바바리 맨은 많은데 바바리 우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병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도되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여성, 43살 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자, 참, 바바리 우먼, 참 특이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숙자의 4억 5천만 원의 비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그 예. 노숙자가 예. 지금 거의 4억 5천만 원 정도의 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분실했다가 이제 찾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이게요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좀 비밀이 풀린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금 2억 5천, 수표 2장에서 총 4억 5천인데 네. 이분이 이 돈을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머슴살이도 하고 제재소에서 일도 하고 하다가 최근에 한 15년 전부터는 성인용품을 띄어다가 항상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한 푼 한 푼 모으고 또 돈을 거의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은 건물 옥상에서 자고 식사는 어디 뭐 복지시설 이런 데서 때우고 이러면서 번 돈을 모두 모아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 4억 5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인용품을 팔아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그럼 번 거예요, 이 노숙자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와. 좀 싸게 성인용품을 산 뒤에 남대문 시장에서 싸게 사서 그 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각지에서 비싸게 팔았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돈을 판 돈을 말씀처럼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서 은행도 안 가요. 이 사람은. 그래요? 그냥 계속 현금을 모은 거예요. 음. 그럼 만약에 큰 돈이 되면 은행 가서 잠시 수표 바꿨다가 다시 현금 바꿨다가 아무도 믿지 않고 본인이 다 들고 다녔던 것이죠. 네. 근데 뭐 이 노숙자 같은 경우는 뭐 강박증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뭐 그렇습니다. 이 현금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수표로 바꿔주려고 하면 그거 싫다 그러고 뭐 그런 강박증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남을 믿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도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맡겨두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으로 인출이 돼서 돈을 다 잃을 것이라는 이런 강박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노숙인이 2억 5천에다가 수표 1억 원짜리 4억 5천을 몸에 지니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 토픽감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찰은 이렇게 돈을 찾았지만 그냥 돌아가시게 하면 안 돼서 결국 지문 채집을 해서 지문 채취를 해서 그다음에 형수와 서울에 있는 42세 된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네. 아들과 형수가 왔는데도 나 집에 가기 싫고 내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강력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아들의 설득으로 아들이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네. 치매 증세도 있으시고 또 4억 5천만 원을 버시느라고 정말 눈물 날 정도 고맙잖아요. 그 큰 시장에 디오라는 걸 갖고 영화 디오2 개봉할 때 게임도 같이 출시하고 싶어하는 그 일본 분들의 그 마음이 그래서 갔다 온 거죠. 예. 근데 어쨌든 1월 달에 해명한 지금 심영래 씨의 그 목소리인데 지금 어찌됐건 이 증언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거의 심영래 씨가 뭐 거의 중독에 가깝다. 이거는 뭐 그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예. 심영래 씨를 꼭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보통 마약을 수사하기 위해서 하던 사람들 중에서 가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또 그것을 해보다가 자기가 중독이 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마약이라든지 또 알코올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 시작은 게임 출시라고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요, 소매치기범, 절도범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절도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일본에서는 그것이 허용된다고 해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불법적인 도박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8월까지 계속해서 이걸 연습을 해본다는 것은 좀 궁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심영래 씨 얘기 나왔으니까 한준혁 예. 평론가님, 저는 이 심영래 씨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던 개그맨입니까? 이게 예. 보니까 심영래 씨가 한때는 이 세종대왕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예. 꼽혔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심영래 씨가 과거에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었고 옛날에 100만 관객을 동원하면 최고 히트였던 그 시절에 심영래 씨가 영구와 땡칠에 이런 거 만들면 의뢰의 100만씩 동원하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였고 디워 때도 사실 영화의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심영래 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700만, 800만까지도 그 영화를 받았던 그러한 국민적인 성원을 받았으면 조금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예. 자신의 사생활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저번에도 뭐 강원랜드 출입 관련해서 한번 좀 구설수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요번에도 파친코 출입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으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영래 씨가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영래 씨 좀 소식을 짚어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자, 홍상수, 김민희 이 불륜 스캔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면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보다 하루 먼저 귀국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백희종 팀장님, 이 홍상수 감독이 지금 김민희 씨가 7월 17일 날 네. 들어왔고 네. 이 홍상수 감독은 하루 전날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홍상수 감독은 이제 관련 그 전언에 따르면 7월 16일 날 아마 굉장히 조용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김민희 씨는 7월 17일 날 들어왔는데 하루 차이로요? 김민희 씨를 그 집중 취재하는 각종 매체들의 전언에 의하면 네. 사실 그 한남동 자택에 전혀 생활 흔적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복을 계속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또 하나는 김민희 씨가 자주 타고 다니는 그 자가용이 있습니다. 네. 그 자가용도
출국 전에는 있었는데 출국 이후에는 지금 같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네. 관련 매체 기자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홍상수 감독과 하루 차이로 들어왔는데 두 분이 한 장소에 지금 있는 걸로 네.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뭐 이게 7월에는 뭐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장면도 뭐 포착이 됐었다고 하는데 예. 홍상수, 김민희 이 두 사람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비밀리에 하루 차이로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한국에 그럼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왜 그럼 한국을 찾은 걸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놀랍죠. 네. 그 국내 여론이 너무나 흉흉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유럽에 머물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측이 있었는데 왜 한국으로 또 하루차 시간을 두고 이렇게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 뭔가 한국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뭐 또 여러 가지 신변 정리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한국에 왔어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네. 여전히 사적인 부분으로는 남들한테 공개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잠깐 들어와서 뭔가 휴식 내지는 정리 같은 것을 했다가 아. 바로 출국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홍상수 감독은 로카르노 영화제 때문에 바로 또 지금 유럽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김민희 씨도 지금 캐나다에서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다시 출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 어쨌거나 한국인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유럽에 머물 수 있는 것, 외국에 머물 수 있는 것도 3개월 안쪽입니다. 더 머물 수가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더 외국에 체류를 한다면 비자가 없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든지 해야지 지금 계속 외국에 머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